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로 숨진 29명 가운데 19명에 대한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유가족들과 지인들은 오열 속에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분향소에는 오늘 하루에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일부가 불법 증축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경찰은 오늘 건물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안개 때문에 내려진 저시정 경보는 오늘 아침 풀렸지만 항공기 운항은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제 무더기로 결항되거나 지연된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진 건데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발이 묶인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항에서 지금 하루하고 반나절을 갇혀 있었어요. 최근 제주도의 한 유명 호텔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투자자들과도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는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중국인 관광객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중국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나흘째인 오늘 사망자 29명 가운데 19명의 발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줄 알았던 가족과 친구들은 빗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제천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윤정식 기자 연결해서 오늘 수사 속보와 또 현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워낙 충격적인 사고라서 발인하는 현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네, 29명의 희생자들 가운데 어제 고 장경자 씨의 발인을 시작으로 오늘은 19명의 발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3가족이 화장을 선택했는데요. 인구 13만의 작은 도시 제천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자 제천의 유일한 화장장인 시립화장장은 평상시보다 더 빠른 오전 5시부터 문을 열어 희생자들을 맞았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발인 현장에 계속 함께 했었는데요. 비가 오는 날씨 속에 또 가족과 친구들의 오열이 섞여서 분위기는 매우 침통했습니다. 외할머니 또 엄마와 함께 목욕탕을 찾았다 참변을 당한 김 모양, 그리고 같은 층에서 부부가 함께 발견된 이모 부부,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상화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운구 행렬 뒤 바로 아내의 시신이 옮겨집니다. 자, 이제 가시는 길 편히 쉬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대의 차량, 나란히 손에 든 영정사진. 사고 당일 건물 2층에서 발견된 부부는 같은 시간 함께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하늘에선 비가 내렸습니다. 안치실에서 세 개의 관이 연이어 나오자 가족 친지들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단란했던 3대는 운구차 2대에 나뉘어 올랐습니다. 손녀의 대학 합격 기념으로 모여 함께 목욕탕에 갔던 기쁜 날. 할머니와 딸, 손녀는 미처 한 층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작가가 꿈이었던 친구의 마지막 길에 곳곳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19명의 장례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대학 합격 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스포츠센터를 찾았던 학생. 식당을 운영하며 8년간 장애인을 위한 배식 봉사를 했던 50대 여성. 비는 눈으로 바뀌었고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오늘도 합동 분향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하죠. 특히 이낙연 총리도 오늘 분향소에서 유족을 만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낙연 총리는 제가 서 있는 이곳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발인까지 함께 했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
종교계 인사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이곳은 약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20명이 장례를 마쳤고요. 내일 5명 그리고 모레 4명의 장례가 치러지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곳에는 29명의 희생자 가운데 28명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이것도 모레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의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계속하고 있죠. 좀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찰은 정확한 감식에 약 한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도 감식은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최초 발화점으로 밝혀진 1층 천정에서 오늘은 이 전기 배선 등을 수거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그 입원한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건물주 이모 씨는 오늘 오후에는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됐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한 이 9층 레스토랑 불법 증개축이 확인이 되면서 이 경찰이 이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겁니다. 이 경찰은 또 최근 해당 건물을 점검한 소방 안전점검업체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신청을 하는 등 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 화재 현장 합동분향소에서 JTBC 윤정식입니다. 예, 어제 JTBC가 보도해드린 대로 불이 난 건물 일부는 불법 증축됐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물탱크가 있어야 할 옥탑 기계실에는 심지어 침구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건물 8층과 9층에선 유난히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7층 이상 고층에서 발견된 사망자 5명은 2층에서 발견된 질식 사망자들과 달리 시신이 모두 불에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건물 9층 53제곱미터가 불법 증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도 건물 8, 9층이 증축돼 테라스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옥탑 기계실이 주거 공간으로 사용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기계실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계하고 이제 그 물탱크에 사용을 돼 있었는데 침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죠. 당초 7층이었던 건물은 2차례에 걸쳐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축 당시에는 사용 승인이 났는데 이후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불법 증축이 화재를 키웠을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건물주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는 시설 관리자의 진술도 확보돼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예, 오늘 저희는 희생자 중 한 명인 고 장경자 씨 유족의 동의를 받고 장 씨의 핸드폰 속에 있던 동영상을 제공받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상은 사고 당시가 아니라 장 씨가 숨진 이후에 찍힌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사고 이후 구급대원들이 장 씨의 시신을 비상계단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유족들은 이 계단만 알았더라도 장 씨가 살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소방관이 시신 한 구를 업고 내려옵니다. 6층에서 발견된 장경자 씨입니다. 제가 들것 갖고 올까요? 들것? 곧바로 들것으로 시신을 옮기고 계단을 통해 내려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출입구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추정됩니다. 1층으로 나오자 불이 시작된 필로티 천장은 이미 너덜너덜합니다. 유족들은 이 계단이 제 역할만 했다면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지 않냐고 말합니다. 고 장경자 씨는 불이 난 후 27분이 지난 4시 20분까지 남편과 통화를 했지만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살아생전 모습을 분향소에 남기며 그녀를 추억했습니다. 친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친딸처럼 잘해줬어요. 유족들은 어머니가 남긴 동영상을 취재진에게 건네며 사고가 왜 이토록 커졌는지 밝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신 발견 이후 어떻게 영상이 찍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고 사망자 중에는 2명의 교회 담임 목사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1년 중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를 준비하는 날이죠. 불의의 사고로 담임 목사를 잃은 제천의 두 교회는 침통한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눈물을 닦아내는 사람들. 가슴엔 검은 리본이 달렸습니다. 한편에 덩그러니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는 알록달록한 불빛을 잃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지만 교회 어디서도 기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흘 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이 교회 박한주 담임 목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손에 쥔 선물 꾸러미만으로는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엔 역부족입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교회를 옮기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박재용 목사도 박한주 목사와 함께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목사의 빈소는 사고 유족들의 대기실로 사용되다 어제 오후가 돼서야 함께 마련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는 29명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그래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남자 목욕탕 손님들을 대피시킨 이발사와 또 8층에 고립된 3명을 구한 민간 사다리차 의인들 이야기 전해드렸죠. 또 4, 5층에서는 헬스클럽에 있던 사람들을 끝까지 무사히 대피시킨 또 다른 의인이 있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1일 불이 난 건물 안에 있었던 헬스클럽 대표 이호영 씨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부인과 함께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로도 침통한 표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화재 당시 이 씨는 4층 헬스클럽에서 회원들을 가르치던 중이었습니다. 건물 아래에서 올라오는 시커먼 연기를 보고 큰 사고를 직감했습니다. 그게 평소와는 좀 틀린 그런 좀 색깔도 진하고 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문이 있어요. 저는 문을 나가서 항의를 하니까 냄새도 매캐했고. 이 씨는 불이 났다고 회원들에게 알린 뒤 비상구 쪽으로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탈출은 미룬 채 회원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4층과 5층에 나뉘어 있던 남녀 탈의실과 화장실에 사람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구 문을 열었을 땐 이미 턱 밑까지 유독가스가 차오른 뒤였습니다. 이 씨는 건물 위쪽으로 다급히 몸을 피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비상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8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7층에서 그 회원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이제 저를 따라서 이 난간까지 오게 된 거고. 8층 난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민간 사다리차로 구조된 남성 3명, 그중 1명이 바로 이 씨였습니다. 이 씨의 빠른 조치 덕분에 대략 20명 정도가 무사히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이 씨에게 이번 화재는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회원들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그 회원들까지는 다 무사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만 살게 돼서 좀 죄송한 것도 있고요.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고에서도 골목마다 불법 주차된 차들이 소방차를 막아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상당수는 지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을 앞에 두고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합니다. 구조 사다리차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도착한 지 10분이 넘어서야 사다리를 폈습니다.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해봐야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발의됐습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엔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낸 이 법안은 9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로 넘겨졌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자는 비슷한 법안을 냈지만
1년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정치권이 참사 현장 방문으로만 그치지 말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정원이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상납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중 5, 6, 7월 석 달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전 비서실장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데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 실장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2일 검찰에 소환된 이 전 실장도 국정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자수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챙겨준 억대의 금품을 이 전 실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실장이 낸 자수서에 적힌 금품의 용처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 전 실장에게 특활비를 주라고 지시한 배경도 함께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고엽제 전우회가 LH공사로부터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전우회가 분양 사업권을 위탁한 건설사 대표가 어제 검찰에 구속됐죠. 고엽제 전우회는 이 건설사를 사실상 계열사처럼 운용한 정황이 저희 취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검찰에 구속된 한모 대표의 건설사 등기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지원 사업이 사업 목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함 대표는 자신의 책에서 고엽제 전우회 사업본부 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건설사가 고엽제 전우회의 계열사처럼 운용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LH 관계자는 고엽제 전우회가 보낸 공문을 보면 고엽제 전우회 주택개발사업단장인 함 대표와 사무총장 김모 씨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고 회장 직인까지 찍혀 있다며 고엽제 전우회와 해당 건설사를 같다고 보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고엽제 전우회가 건설사를 앞세워 위례신도시 등 택지를 분양받아 불법으로 수익사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특히 고엽제 전우회가 관제대모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수백억 원대 분양 수익의 용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정상적인 수익 사업을 하려면 보훈처장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훈처장의 추천서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고엽제 전우회가 추천서를 받은 두 번 모두 박승춘 전 보훈처장 시절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처장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고엽제 전우회에 추천서를 내줬는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방산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접대했던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지금부터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최모 씨와 노모 씨는 지난해 방산업체 한화탈레스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는 데 쓴 돈만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두 공무원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한화의 입찰을 제한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법제처는 직원은 대표 및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찰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한화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올해도 군 사업권 일부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찰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을 법인카드로 접대했는데도 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낸 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법제처는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질문엔 법인카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방사청에 보낸 답변서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청렴서약 대상자에 직원도 포함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유엔이 결의한 새 대북 제재안을 놓고 북한이 자신들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며 전면 배격하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들만 맞았다는 일부 보수 매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경호처가 350명분의 탄저균 백신을 도입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추진돼 올해 구입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 국민 치료 목적으로 백신 1,000명분도 보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짙은 안개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는데 그 여파가 오늘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행을 계획했던 탑승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항 여기저기에서 노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덩치 큰 청년은 작은 의자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모포 더미가 주변에 아무렇게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인천국제공항은 이렇게 노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서 비행기들이 줄줄이 결항이나 연착한 겁니다. 여동생이 지금 내년에 시집 가는데 그 가기 전에 모두 함께 가족여행을 가자고 지금 준비를 한 건데 24시간이 넘게 지금 공항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늘 항공기 69편이 결항됐습니다. 또 920여 편이 지연돼 승객들은 기약 없이 운행 재개를 기다렸습니다. 인천공항 탑승 게이트 앞입니다. 어제 결항으로 밤새워 기다린 탑승객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쪽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원래 어디로 가고 계셨어야 돼요? 저 런던 갔어야 돼요. 런던. 결항이 집중됐던 어제 오전 6시에서 11시 사이 가시거리는 50m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안개가 계속돼 오늘 새벽 5시 45분이 되어서야 저시정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인천공항은 어제 줄줄이 지연된 비행기들로 오늘까지 차질을 빚었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정상화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축제를 준비하느라 여념 없을 때인데 정작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차 문제에 올림픽 시설이 돼버린 공간을 두고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효정, 서준석 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실 앞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해 사람 발자국보다 차량 바퀴 자국이 더 선명합니다.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는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들이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쪽은 왕복 2차로 도로인데 한쪽에 이렇게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때문에 아예 한쪽 차로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좁은 도로에 사람과 차가 함께 다니는 모습은 위태롭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기서 차들이 통행을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전쟁이야. 매일 얘네들하고 매일 소리 지르고 싸우고 경찰 부르고 막. 농기구가 다녀야 하는 길에도 차가 주차돼 농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농로대 차가 못 지어가고 그래서 막 여기 농민들이 다니다가 막 싸움도 많이 했어. 조직이 들어가서 어쩌면 똥 싼다고 해도 막 그랬어. 인기척 없는 스키장 위로 리프트가 멈춰 있습니다. 스키 점프 같은 주요 경기가 열릴 리조트엔 항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올림픽 시설로 지정돼 3달 동안 영업을 접게 됐지만 보상 약속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막말로 여기 가스통이라도 갖다 놓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조직위 측은 직원들을 계도하지만 애초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인들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화합의 장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곳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인 만큼 주민들의 양보는 어느 정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나본 학생들은 이보다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릉 원주대 학생 이모 씨는 이번 겨울 머물 곳이 없어졌습니다. 원룸에서 지내왔는데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통보한 겁니다. 주인은 갑자기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올림픽 때문에 그러냐고 했는데 네 맞아요 학생님. 그게 끝이에요. 방당했죠. 월세를 받는 것보다 올림픽 기간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게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원룸촌 학생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다 저랑 같은 상황이죠. 해결학비를 포기를 했죠. 집에 모셔보고 하니까. 갈 곳 없는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 입주를 문의했지만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기숙사에서 지내던 학생들도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림픽 기간 기숙사 건물 전체를 조직위원회에 빌려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게 학생들의 의견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지조차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해주고. 학생들이 반발하자 학교는 독서실과 강의실을 개조해 임시 거처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생활하라고 한 강의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의자와 책상들이 군데군데 널브러져 있고 칸막이도 없어서 사생활도 보호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올림픽 기간 머물 곳을 잃은 학생들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연 10% 수익률 보장, 매월 100만 원 임대 수익 지급. 제주도 여행 가셨던 분들이라면 길거리에서 이런 광고 문구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객실을 일반에 분양하고 관리는 호텔 운영사가 맡으면서 수익금을 나눠 갖는 그런 형태의 분양형 호텔 이야기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제주도에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제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강원도에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이런 분양형 호텔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유명 호텔은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분양자들과는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라마다 제주암덕 1차 호텔입니다. 지난 6월 이 호텔 셔틀버스 기사로 취직한 김모 씨는 2달치 임금 500만 원가량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 나가면 돈 못 받는 거 알지? 저희는 지금 다 입었겠어요. 퇴직을 하면 돈을 못 받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서귀포에 위치한 같은 계열 호텔 직원 진모 씨도 결국 임금 3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프론트 직원 한 분은 밖에서 나가서 사는데 2달 월세 밀려 있고 지금 카드랑 휴대폰 다 연체돼서 이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지난해 말부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은 이 호텔 직원들은 100여 명. 확인된 체불액은 3억 원에 달합니다. 노동청은 제주 라마다 계열 호텔 운영사 회장 서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원들만이 아닙니다. 해당 호텔들은 객실을 아파트처럼 분양한 뒤 호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일반 관광 호텔과 다릅니다. 설립 당시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세워 분양을 완료했지만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일부 투자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분기가 다가오면 꼭 준다고 해놓고서는 나와야 되는 그 날짜에는 또 넘겨버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품은 없더라고. 특히 해당 호텔 운영사는 임금 체불 상황에서도 지난 9월 함덕에 또 다른 분양형 신규 호텔을 열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이야. 없었네. 10% 20% 뭐라고 해도 수익률 몇 프로 보자. 이건 거의 사기다. 중국인 특수가 시작된 2012년 정부가 호텔 객실 분양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2013년 800실에 불과했던 제주도 건축물 분양 신고 건수는 지난해 4,400실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이 금지되면서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니까 뭐 너도 이제 다 안 되는 거죠. 제살가끔 너무 과잉되니까. 최근 분양형 호텔 열풍이 올림픽을 앞둔 강원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 차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의 애플사가 사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늦춘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 속에 미국에서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소송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아이폰 사용자는 현재까지 7명입니다. 애플이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아이폰 작동 속도를 늦추는 기능을 업데이트 프로그램에 넣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폰 6와 7 사용자 사이에선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계속되더니 올해 초부턴 휴대폰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애플은 결국 올해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속도를 떨어뜨린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원 꺼짐 현상을 해결하려고 최대 전력 사용량을 낮춰 배터리가 오래 가게 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몰래 휴대폰 성능을 제한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는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선택권을 당연히 줬어야 됐었다고 봐요.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자도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결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석을 한다든지 그것 자체도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미국에선 일부에게 배상 명령이 떨어져도 사용자 모두가 배상받는 집단소송제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7, 80년대만 해도 부산 경제를 대표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신발 산업이었습니다. 이후 사양길을 걸었던 부산의 신발 산업이 특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부활의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신발 밑창과 겉면을 끼워 맞추고 사이사이 끈을 연결해 덧신을 넣습니다. 접착제가 필요 없는 조립형 신발입니다. 부산의 한 벤처기업이 최근 미국 시장에서 고객 선주문 방식으로 닷새 만에 투자금 3만 달러를 모아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업체는 층간 소음을 없애는 신발을 출시했습니다. 신발 밑창에 소음을 10배 이상 줄일 수 있는 신소재를 넣었습니다. 아동과 치매 노인의 실종을 막는 신발도 나왔습니다. 겉면에 GPS를 달아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인의 체형에 맞춘 신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발과 연결된 전자장비를 부착한 채 직접 걸어보고 있습니다. 저기 모니터에는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몸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표시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420억 원 규모의 신발 융합 허브센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오히려 연구 개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발에 육성한다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가노? 내가 보기에는 땅 사고 건물 짓고 설비 사는 것 같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신발 산업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제품에 대한 유통망 확대 등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은 지 3달밖에 안 된 아파트 벽에서 물이 새어나왔는데 심지어 여기서 바다 생물인 따개비와 개가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해보니 염분이 높은 바닷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립지 위에 지은 아파트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완공된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지하입니다. 내벽 곳곳에서 물이 흘러내려 바닥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물을 모아 배출하는 집수정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갈라진 벽면에선 물이 쏟아지고 고여있는 물에선 따개비와 작은 개 등 바다 생물까지 발견됐습니다. 염분을 측정했더니 짠맛을 느낄 수 있는 4.7 퍼밀이 나왔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래도 염분이 섞인 모래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염분이 있는 물이 흘러내리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해당 아파트는 인근 바다와 100여 미터 떨어진 매립지에 건립됐습니다. 약 1000세대 중 절반가량은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로라든지 누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 바닷물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그래 얘기하니까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시공사 측은 집수정 일부의 하자일 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최근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준 통영시를 감사원에 고발하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흔히들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서 소비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제품, 즉 가심비가 좋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 관련한 안전사고가 잦다 보니 지갑을 좀 더 열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사겠다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권은경 씨는 2주에 한 번 유기농 유정란을 집으로 배달받아 먹습니다. 일반 계란을 사 먹을 때보다 돈은 2배 가까이 더 들지만 마음은 좀 편해졌습니다. 최근에 살충제 계란 파동도 있었고 아무래도 조금 비싼 걸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한 걸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올 한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유해 생리대 논란, 햄버거병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가격 대비 성능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심리적인 안도나 만족감을 주는 물건을 찾는 이른바 가심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올해 면생리대 매출은 66%, 유기농 생리대 매출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직장인 승예지 씨도 생리대 논란 직후 생리대를 100% 천연 순면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이전에 이용하던 일반 생리대보다는 훨씬 비싸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몸에 좋다는 생각이 좀 더 먼저여서. 건강하고 안전한 재료를 찾는 가심비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잇따른 파동과 불안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선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란 지적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유 자전거 곳곳에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 대여해서 타고 반납하는 방식이죠. 자전거 타는 게 건강에 좋고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윤서령 특파원과 백종훈 기자가 공유 자전거를 함께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쿄 중심가입니다. 일본 최대 통신사 NTT와 도쿄도가 손을 잡은 공유 자전거 바이크 쉐어가 이용자를 기다리는 포트입니다. 한 달에 2,000엔, 약 2만 원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과 학생은 물론 관광객들도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운영 중인 공유 자전거는 약 4,000대, 지하철이나 버스 연계가 쉬운 300여 곳에 포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結構使ってますね。一応やっぱり自転車の方が早い場合もあるので、東京だとやっぱ電車は確かに便利なんですけど、電車で行けないようなところもやっぱり自転車だと小回りが。 중국에서도 공유 자전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공유 자전거 업체의 이용료는 1시간에 500원 안팎인데 40여 개 도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29살 조현호 씨가 집에서 나와 친구와 만날 약속 장소로 이동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GPS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공유 자전거를 찾습니다. 자전거에 표시된 곳에 스마트폰을 대고 결제가 끝나면 잠금 장치가 풀려 이용이 가능합니다. 1-20분 타면 운동 효과가 있나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이용을 하고 한 2-3km는 빠졌어요. 조 씨의 하루를 동행해보니 자전거를 평균 3-4회 이용했습니다. 요금은 1회 15분에 250원입니다. 새로 도입된 공유 자전거는 전용 거치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내 곳곳에 세울 수가 있어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수원에선 공유 자전거 1,000대가 운영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10,000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 고양시 등에도 공유 자전거가 운영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올해 산타클로스는 핀란드의 산타 마을을 출발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잊고 지낸 친구, 친척에게 연락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탈리아 성당에는 탄환 껍데기 위에 아기 예수가 누웠습니다. 참상이 계속되는 세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핀란드 산타 마을에서 산타클로스가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두 주변에 외로운 이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낼 가장 큰 도움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다며 소통을 강조합니다. Minä uskon nimittäin siihen, että hyvä voittaa lopulta ja rakkaus voittaa lopulta. 올 한 해 소회를 밝힌 산타클로스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세계 어린이를 만나러 떠납니다. 공사로 멈췄던 런던 빅벤도 새해 첫날까지 타종을 재개하는 등 세계는 성탄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탄생지인 팔레스타인 서안 베들레헴에선 산타 복장을 한 시위대가 이스라엘 군인들과 대치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발언 이후 이어진 시위로 팔레스타인인 3명이 또다시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선 탄피 수백 개 위에 아기 예수를 뉘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살해와 고문이 자행되는 등 평화가 위협받는 세계에 경각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을 전후해 프랑스가 군경 10만 명을 투입하는 등 유럽에선 대테러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여자 농구가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을 열었습니다. 선수들은 걸그룹으로 변신해 댄스 대결도 펼쳤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여자 농구 선수들이 산타 의상을 맞춰 입고 걸그룹으로 변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맞춰 춤을 추다가 걸그룹의 유행가가 나오자 흥겨운 댄스와 함께 깜짝 쇼를 펼쳤습니다. 농구 안 하고 춤춘다고 혼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막상 주시니까 좀 이런 자리에서 춘다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자 농구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에선 선수와 감독들의 감춰진 끼가 한껏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신나는 막춤 대결에 이어 벤치에서 작전 지시를 하던 감독들은 장기를 살려 목청 대결을 펼쳤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3점슛 대결에선 우리은행 박혜진이 역대 최다 3번째 여왕에 올랐습니다. 아기자기한 이벤트와 함께 승부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핑크스타 팀과 블루스타 팀이 100대 100으로 비겼고 구슬과 커리가 MVP를 공동 수상했습니다. 오랜만에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여자 농구는 27일부터 다시 정규리그 열전에 들어갑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아침부터 내린 눈과 비는 그쳤죠. 오늘 밤부터 기온이 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예년보다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 뉴스룸이 좀 특별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찾아가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산타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이날은 직접 작은 산타가 됐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뭐하러 가는지 알아요? 점퍼 단추를 여미고 끼기 싫은 장갑도 꼭 챙깁니다. 그래도 추울까 마스크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이들은 오늘 하루 산타가 됩니다.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들은 연탄이 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직접 본 적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방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음식도 할 수 있게. 화상 같아요. 화상 같아요. 마그마 같아요. 망토와 모자를 쓴 아이들은 오늘 연탄을 나눠주는 아기 산타입니다. 아이들은 처음 만져보는 연탄을 가지고 처음 만나는 홀몸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시커먼 골목길에 빨간 모자를 쓴 아기 산타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 비탈길 구비엔 가족 없는 노인들이 연탄을 떼며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몸은 춥고 마음은 외롭습니다.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노인들도 아기 산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고마워서 준다 해갖고 기다리고 있어서 할머니들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맨날 끓여 먹고 아유 이걸 어쩌고 저거를. 아이들이 들기에 작은 연탄도 제법 무겁습니다. 조심조심 옮기다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깨졌어? 부서진 연탄을 보며 아이는 금세 울상이 됩니다. 얼굴엔 연탄대가 까맣게 묻고 팔도 다리도 아파옵니다. 그래도 산타는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아니야! 아직 물실밖에 준비해온 인사말도 꼭 잊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지내.
보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따뜻하게. 아기 산타들이 이렇게 전달한 연탄은 모두 500장입니다. 함께 전달한 마음의 크기는 잴 수가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이랑 사랑을 담아지는 것 같아요. 연탄같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얼굴에 묻은 검은 때를 닦아내면서 아이들은 웃습니다. 내년엔 조금 더 잘한 산타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작은 산타들이 오늘 밤에 원하는 선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따뜻한 성탄 맞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